여러분, 사카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설탕보다 300배 더 달아서 한 입만 먹어도 입안이 달콤해지는 그 감미료요. 그런데 한때는 발암물질이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어서 사람들을 겁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사카린을 다시 꺼내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에요. 네, 맞습니다. 단맛의 대명사였던 사카린이 이제 병원균과 싸우는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사카린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건강이 미래다. 사카린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인공 감미료예요.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가 우연히 발견했죠. 실험 중 손에 묻은 물질을 맛봤는데 설탕보다 훨씬 더 달았던 거예요. 그 단맛은 설탕의 300배에서 최대 500배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열량은 거의 제로. 그래서 다이어트 음료, 무설탕 껌, 요거트 같은 데서 단골로 쓰이게 됐죠. 하지만 사카린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어요. 1970년대 한 실험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실험주에게 사카린을 엄청나게 많이 먹였더니 방광암이 생겼다는 논문이 발표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카린은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사카린 들어간 제품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암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겁을 먹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 후속 연구들이 나왔고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사람한테는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 실험지는 사카린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인간의 몸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그래도 대중의 머릿속엔 여전히 사카린 위험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 사카린이 최근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균과의 싸움에서요. 2025년 5월 영국 브루넬 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깜짝 발표를 했어요. 사카린이 단순히 단맛을 주는 감미료가 아니라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실험 과정이 꽤 흥미로워요. 연구진은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들을 사카린에 노출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세균이 어떻게 되는지 현미경으로 쭉 관찰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카린이 들어가자 세균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했어요. 심지어 DNA 복제까지 막혀서 세균이 증식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세균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바이오필름이라는 점액성 막이 있었잖아. 이게 항생제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건데 사카린은 그 방패마저 형성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쉽게 말해 사카린이 세균의 생존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카린은 세균과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다. 이건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의학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준 발견이었죠. 여기서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사카린이 세균을 억제한다면 실제 상처 치료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사카린을 넣은 하이드로겔 드레싱을 만들었고 그걸 돼지의 상처 부위에 발라봤습니다. 돼지를 선택한 이유는 인간 피부와 비슷해서 실험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교 대상을 뒀죠.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은 성분이 들어간 항균 드레싱이요. 은 드레싱은 이미 세균 억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사카린 드레싱을 테스트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사카린 드레싱이 은 드레싱보다 더 강력한 세균 억제 효과를 보였어요. 상처 부위의 병원균이 사카린 드레싱을 만나는 순간 확실히 줄어드는 게 확인된 거죠. 이 실험은 사카린이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단맛의 왕이었던 사카린이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영웅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왜 이런 발견이 중요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큰 문제를 알아야 해요.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항생제는 원래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약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잘못 써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균들이 항생제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슈퍼세균이나 다자내성균이라고 부르는 놈들이요. 여러 항생제를 써도 끄떡없는 세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항생제 내성 때문에 매년 50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요. 항생제가 안 들으면 치료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항생제가 안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카린 같은 비항생제 물질이 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 큰 희망이에요. 기존 항생제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다면요?
의료계에선 그야말로 혁신이 될 수 있죠. 더구나 사카린은 우리가 이미 먹어온 물질이에요. 새로 개발된 화학물질이 아니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감미료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단맛 주던 사카린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류를 구할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니,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흥분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사카린이 세균을 억제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첫째, 지금까지의 실험은 동물 단계예요. 돼지 상처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사람한테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임상시험이 필요해요. 이건 시간이 꽤 걸리는 과정이에요. 둘째, 사카린이 모든 세균에 다 효과적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대장균 같은 특정 세균에는 잘 듣는데 다른 병원균에는 약할 수도 있죠. 이건 더 많은 실험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셋째,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민해야 해요. 장에는 유익한 세균도 많잖아요. 사카린이 나쁜 세균만 골라서 억제하면 좋겠지만 좋은 세균까지 해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카린이 항생제를 완전히 대체한다 라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카린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계속 파고들면 언젠가 정말 큰 돌파구가 나올지도 모르죠. 사카린, 한때는 발암물질로 오해받아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고 그 뒤엔 다이어트 식품의 조연으로만 기억됐던 물질이요? 하지만 이제는 세균과 싸우는 잠재력을 가진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맛만 주던 감미료가 인류를 슈퍼 세균의 위협에서 구할 무기가 될 수도 있다니, 과학의 세계는 정말이지 끝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죠. 앞으로 사카린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카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신기한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